127쪽에 정규 분포에 거기 위쪽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키, 몸무게, 성적, 강수량 등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정리한 후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럼 이게 히스토그램이잖아.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에요?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아니었어? 막대 그래프 해가지고 이렇게 점 찍으면 도수 분포 다각형. 맞아요. 중학교 때가.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어떠냐? 자료를 개수가 많아질수록 어떠냐? 이런 곡선의 모양의 점점점 자료들이 수렴해 간다. 수렴. 그래서 요 좌우 대칭을 이루는 이런 분포 상태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이 정규 분포는 연소 확률 분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면 확률 변수라고 해가지고 정의역이 있어. 정의역. 근데 정규 분포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요 그래프를 뭐라고 불렀었느냐? 요 그래프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 확률 밀도 함수. 쉽게 말하면 요 y는 fx 그래프야. 이게 y는 fx 그래프. 그래서 거기 보면 fx 식이 있어. 거기 식 있잖아. 회색 부분으로 해서 fx는 2 루트 2파이분의 1에 뭐야 시그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찬영이는 외워. 예? 그래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요 식은 사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 이 식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면 요런 상태를 나타내는 분포표를 우리가 정규 분포 하는데, 정규 분포의 앞 글자 요 n 쓰고 이렇게 순서상 하고 여기에 m 여기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m이 의미하는 게 뭐냐? m이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분산. 그러면 평균이랑 분산은 어디서 알려주느냐 하면 우리 성적표 봐도 나와 있어. 그 과목마다 평균이 몇 점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 분산이라는 건 표준 편차의 제곱값을 얘기했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반드시 어떠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요 산 꼭대기 있잖아. 산 꼭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야. 그 다음에 산 꼭대기가 바로 누구냐? 평균이야. 평균. 평균이. 그 다음에 어떠냐? 이 분산이라는 건 뭐였느냐? 분산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편차.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뭐냐? 편차가 뭘까요? 편차는 우리가 보통 x-m이라고 그래. x가 내 점수. 간단하게 얘기하면 m은 평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면 평균보다 점수 낮은 사람은 편차가 음수로 나오고 평균보다 높은 사람은 양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떠냐?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같이 봤으면 어떠냐 하면 편차는 다 존재해.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편차가 모든 사람들이 편차를 가지고 있잖아. 그 편차를 다 더하면 무조건 0돼. 누군가는 점수를 더 땄으면 누군가는 잃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떠냐? 이 편차라는 건 그래서 내가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다 더해봤더니 어떠냐? 1반도, 2반도, 3반도 물론 무조건 편차를 다 더하면 0이야. 그러니까 어느 반이 평균에서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고 가깝고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분산이라는 걸 만들었어. 분산이라는 건 어떠냐? 편차를 제곱해버려. 그럼 제곱을 하는 순간 어떠냐 하면 음수도 양수되고 양수도 양수되니까 다 더해서 0이 되겠니? 안 되죠. 안 돼. 그러면 편차 이 분산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어떠냐?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큰 거야. 평균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편차의 제곱값이 커지고 그럼 분산이 커져. 응?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가 모두 다 평균이 50점이야. 그런데 A 학교는 분산이 100이고 B 학교는 분산이 10이야. 그럼 50점의 학생들이 더 많이 뭉쳐있는 학교는 A 학교일까 B 학교일까? 네, 못 들었어요. 50점이 평균이고 똑같이 네. A 학교는 분산이 100, B 학교는 분산이 10. 그러면 어느 학교가 학생들이 평균에 더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인가? B 학교 학생들이. 응? B 학교 학생들이 평균에 더 뭉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볼 때 어떠냐? 요 평균이라는 건 이 그래프의 산 꼭대기가 있는 자리의 x값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가 있고 C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세 학교의 점수를 어떤 점수를 이렇게 정규 분포로 확인을 해봤어. 그랬더니 어떠냐? 세 학교 모두 다 평균이 30이야. 평균이 30. 그런데 어떠냐? A 학교는 분산이 10의 제곱이고요. B 학교는 5의 제곱이고요. C 학교는 1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봤어. 그러면 어떠냐? 요 그림이 요 가운데 산 꼭대기가 있겠죠? 꼭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좌우 대칭입니다. 그림 좀 이상하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A가 1번, A가 2번, A가 3번이라면 A 학교의 정규 분포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 A 학교는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야이씨. 어? 애들이 제일 적어야 되니까. 분산이 크잖아. 뭐 A 값이 크잖아요. 분산이 크잖아. 분산이 크면 학생들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평균에 뭉쳐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평균 산 꼭대기 높이가 떨어져. 오케이. 그런데 전체 넓이는 어떠냐? 이 정규 분포의 전체 넓이는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1. 1이어야 돼. 넓이가요? 그렇지. 전체 넓이가 무조건 1이야. 무조건 1. 그러니까 어떠냐? 이렇게 산이 꼭대기가 낮아져. 그러면 이 꼭대기에 있었던 흙을 퍼다가 양쪽에다가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낮아지면 여기 가운데 있던 흙을 요 바깥쪽으로 많이 보냈겠지. 그러니까 양쪽은 더 높게 나와. 무슨 말 이해되니? 얍. 그런데 여기 봐봐. C라는 학교는 어떠냐? 분산이 1이잖아. 그러면 자료들이 분산에 뭉치는 거야. 흙을 모아.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때 흙 따먹기 같은 거 아니?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제가 땅 따먹기 나는데. 땅 따먹기인가? 이렇게 막대기 세워놓고 하는 거 있잖아. 안 해봤어? 그게 뭐예요? 모래 뺏기. 그래, 이렇게 막대기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모래 이렇게 가져가잖아. 아, 그 모래 해놓고 여기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요? 어. 아, 안 그러니까 전혀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데. 너 해봤어? 이거 해나면서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못. 어이가 없네. 근데 여기서 그거는 모래성 만드는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떠냐면 분산이 1이잖아. 그럼 똑같은 흙을 가지고 가운데다 높게 쌓는 거야. 그럼 가운데 높게 쌓으려면 어때야 돼? 옆에 있는 흙들을 가져다 가운데 쌓겠지.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낮게 이제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떠냐? 분산이 크면 자료는 흩어지고 산 꼭대기는 낮아지고 양 옆은 이렇게 올라가겠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뭉치고 산은 높아지겠지.
자, 그러면 A, B, C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학교는 A일까요? B일까요? 고르다? C일까요? 고르다가 뭐지? A요. 고른 A요. 학교. 약간 도로로 치면 포장도로 말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C가 네. 학생들 점수 차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따닥따닥따닥 붙어 근데- 있는데 그게 고르다고 표현을 하나? 근데 그거 아니고 얘는 하나야 왜 뭔가 배우는 그 아니 모르니까.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적은 거잖아요. 편차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A가 국어적인 고른 거 아니에요? 고르다는 뭐냐? 고르다. 땅을 평탄화시키는 거. 그거 내가 해야 돼. 그런 걸 우리가 고르게 땅을 평평하게 하는 걸 고른다. 그러면 그러잖아. C지 그러면 C지 그러지만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고르다는 뭐냐? 또 달라. 또 달라 에이? C가 성적이 더 고릅니다. 아니 왜요? 근데 다 뾰족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왜 고른 거죠? 그러니까 왜 고르냐고? 근데 저 그래프 딱 보면 아. 얘가 더 이렇게 완만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산을 쌤 운전한다고 쳐보세요. 저 1번 도로 가시면 1번 도로.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거 성적 나이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시험을 봤어. 줄 세우기 그랬는데 같은 평균이 30점이 나오더라도 30점이 근데 과목이 어려우면 30점이 나올 수도 있고 멍청하고 다 같이 멍청해야 돼요? 똑똑할 거면 다 같이 멍청하고 다 똑똑하고. 공산주의 아니 다 같이 똑똑해야지. 근데 이 시험은 31점이 만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잘난 학생은 시험 잘 보고 어떤 학생은 시험 못 봐가지고 실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막 뉴스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잘 이해 못하고 이런 게 목표 아니잖아. 문맹률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통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교육의 목표 아니겠니?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이상적인데 맞냐 안 맞냐? 교육은 이상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더 잘 시킨 학교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C 학교가. 그런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통계에서는 고르다. 그래서 저도 예전 학교 다닐 때 틀렸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덤비면 당연히 산이 이게 일본 그림이지. 더 평평하잖아. 하지만 통계에서 정규분포에서 고르다라는 건 뭐냐? 학생들이 평균에 뭉쳐 있다. 보는 거예요? 평균에 뭉쳐 있다를 우리가 고르다라고 한다. 오케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27쪽의 하단에 있는 그림을 봐주세요. 127쪽의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그림은 보니까 평균이 똑같은데 산 높이가 각각 다르죠. 네. 그러면 산 높이가 가장 높은 게 성적이 가장 고른 거야. 평균에 뭉쳐 있다. 잘하는 학생이랑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적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산 높이는 똑같죠. 산 높이는 똑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얘기일까? 그 시그마? 편차. 분산 그렇지. 분산.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분산이 산 높이를 정하는 거야. 산 높이는 똑같다. 그런데 산 꼭대기가 있는 위치가 다르죠. 그건 뭐냐면 평균이 서로 다르다. 평균이 서로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이 전체 넓이는 무조건 몇이다? 1. 확률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넓이는 1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확률을 구하는 거야. 확률.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구할 때 이 넓이가 산이 높든 낮든 일정한 비율로 넓이가 나오게 되어 있어. 이 정규분포 그림 자체가. 근데 여기서 확률을 뭘 찾아요? 무슨 확률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확률을 어떻게 찾느냐고요? 다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찾을 게 없어 보이는데. 적분 다 만들어 놨지. 해당 법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정규분포 30에 5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산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자, 이 산의 꼭대기는 x는 30 위치가 평균이겠죠? 그래서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 거의 똑같죠? 놀랍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확률을 구하라. 확률 변수 x가 30에서부터 35일 확률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봤어. 전국에 있는 학생들 모의고사 어떤 뭐 탐구 과목을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평균이 30점이 나온 거야. 그런데 분산이 5의 제곱이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이 전국 학생들 중에 30에서 35점까지의 학생은 과연 몇 %일 것인가? 오케아노.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요 넓이가 모양이 딱 정해지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화학원이야, 화학원. 화원이요? 화원이요? 화학원. 그 다음에 지구원 봤어. 그랬더니 이 확률 변수 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평균이 35점 나왔어. 그 다음에 분산이 2의 제곱이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화학원이 더 어려울까요? 지구원이 더 어려울까요? 화학이 더 어렵죠. 화학이 더 어렵죠? 실제로 화학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화학원이 점수 차이가 실력 차이가 나나요? 지구원이 실력 차이가 나나요? 화학원이 더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자료가 이렇게 되면이 이걸 보고 이제 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산의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분산이 5의 제곱인데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어느 산이 더 높을까요? 지구산이 높겠죠. 지구산이 더 높습니다. 지구산이 더 높아요. 자, 지구산 꼭대기는 x는 몇에 있을까요? 35. x는 35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지구에서 33에서 35점까지 받은 학생은 전체 몇 %일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은요. 여기 30에서부터 35까지 학생이 얼마만큼이냐 하니까 이 넓이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 넓이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인테그랄 30에서 35까지 아까 그 fx에 적분을 하면 나오겠죠. 아니 그 식을 어떻게 적분해요? 그래서 안 시킵니다. 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33에서부터 35까지 넓이를 찾아라 했죠. 네. 그런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왼쪽의 넓이와 같다? 오른쪽의 넓이는 같다. 왜요? 어차피 넓이가 둘 다 1이니까 편차만큼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그마 제곱이. 이 편차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정규분포에서는 단위 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 눈금. 그래서 이 정규분포와 이 정규분포를 서로 기준점이 다르잖아. 기준점이 다른데 하나의 동일한 기준에다 놓고 푸는 방법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표준화라고 그래. 표준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분포의 끝판왕. 그래서 변수를 Z라고 부릅니다. 거의 와. 간지나네. 그래서 이 Z는 정규분포가 0의 1의 제곱을 따릅니다. 무조건. 0의 1의 제곱. 항상이요? 0의 1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걸 쉽게 말하면 치환하는 거야. 그때 이 표준화에서 보면 평균이 0이야. 0. 그 다음에 산의 모양은 이것들 너무 높게 그렸네. 무조건 산은 이거는 딱 모양이 정해져 있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짜리야. 무조건이.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산에서 1이라는 건 요게 표준 편차죠. 1이 표준 편차야. 제곱까지 하면 분산이고 표준 편차. 요걸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m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시그마가 온 겁니다.
여기서는 시그마가 2인 거고 여기서는 시그마가 1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쪽 그림에다가 이렇게 맞추면 봐봐 30이 평균이지? 단위 눈금이 표준 편차가 단위고 5가 표준 편차야. 5가. 그러면 여기서 5칸과 여기서 한 칸의 길이는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칸만큼 이동을 해. 그러면 이 넓이랑 저 빨간색 넓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서는 한 칸의 길이가 몇이야? 2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냐? 평균. 요 35가 평균인데 여기는 평균이 0이란 말이야. 그럼 요 35라는 자리가 0의 자리에 딱 맞아야 돼. 그 다음에 한 칸만큼 왼쪽으로 갔지. 그러니까 한 칸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랑 넓이 어때야 되겠니?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둘이 넓이가 똑같아. 그러면 그 넓이가 몇이냐? 그것도 표로 다 정리해놨어. 그래서 그 표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 넓이를 알려주는데 어떤 넓이만 무조건 알려주느냐? 0에서부터 오른쪽까지만 넓이를 알려줘. 오른쪽. 그러면 여기서 봐봐. 요 35는 30의 5의 제곱자리에서 시그마만큼 한 번 온 거죠? 그러니까 요 35가 몇에 맞아 떨어지느냐? 여기서는 1에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고 왼쪽에서 1.0 위에서 0을 찾아. 왼쪽에 1.0 위에서 0을 찾으니까 점 3413이라고 나왔나? 그러면 이 넓이가 0.3413이야. 네, 어떻게 찾으신 거라고요? 왼쪽에서 1.0 1.0. 위에서 0. 그러니까 1.00부터 거기 3.49까지 이 표를 보고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기퉁이로 갈수록 이 한 칸에 따른 넓이가 아주 작아져. 거의 미미한 수준이 돼.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할 게 뭐냐 하면 요 놈을 이렇게 표준화를 해가지고 넓이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규 분포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정규 분포에서는 m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 m이라는 값은 평균입니다. m은 평균.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산의 정상 여기에 x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분산입니다. 그때 요 시그마 요 놈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요 표준 편차를 여러분은 단위 눈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는 1cm, 1m, 1kg 이 단위 1단위가 중요하잖아. 그게 몇 번 모이느냐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무게를 잴 수도 있고 길이를 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에서부터 단위 눈금만큼 양쪽으로 멀어지면 양쪽으로 넓이는 똑같이 나오게 됐어. 그 도망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은 내가 이제 워낙 이건 잘못 그리겠더라고.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코끼리 그래, 코끼리. 여기서 시그마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 어떠냐? 요 중심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도마끼리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마끼리 넓이가 똑같고 세 번째 끼리 똑같고 네 번째 끼리 똑같다.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도마의 넓이는 표준화를 했을 때 0부터 1까지 넓이인 0.34 이상이야. 진짜로. 그래서 저걸 이제 표준화하는 건 조금 이따 우리가 할 거고 그 전에 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걸 우리에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시그마를 표시해. 시그마 단위 묶음을. 그래서 몇 번째 도막이니까 이 넓이는 뭐라고 치환하고 뭐라고 치환하면 어디가 어떠고요.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푸는 거야. 한번 가보도록 하자. 네. 민지야 지금 하는 거 알겠지? 실내 구간이 뭐예요? 실내 구간. 그냥 넘기다가 봤는데. 실내 구간이라는 건요. 그 TV 같은 데 보면 너희 TV 보면 선거철에 많이 나오잖아. A 후보는 뭐 설문조사하면 지지율이 몇 %고 오차가 어떻고 실내 구간은 어떻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거 따라가는데 진짜. 아니 그게 통계에 의해서 만드는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 어?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 누가? 전화하면 근데 그거 보면 그거는 이제 어떤 쪽이 과대 포집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이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뭐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때는 막 이쪽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거를 통계를 많이 내 가지고 그거를 다시 평균 내 보면 그거는 그 최종 결과의 수렴액.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있지. 자기가 막 안 그러면 사람 안 보고 돼. 싶은데 이 사람이 더 높잖아. 이 수가 순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 처음 높게 나왔던 사람 뽑는 경향이 있대. 자, 그거는 다 꾼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하여튼 그것도 뭐 모르는 거고. 308번 그림이나 봐봐. 308번 그림 보이십니까? 네. 308번 그림 산이 있어요. 누가 높아요? B랑 C가 높아요. 높으면 분산이 크죠? 네. 남아. 셀카. 자 여기서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자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B랑 C랑 뭐가 같아? C가 표준 편차 똑같겠죠. 네. A랑 D랑 표준 편차가 똑같겠죠. 그 다음 평균은 누구가? AB랑 AB가 CD. 평균이 같고 CD가 평균이 같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야. 이게 자 310번 문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10번 문제에서는요 정규분포 있습니다. 정규분포 그러면 여러분은 310번 산을 그려요.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하면 제발 그려. 뭐야? 안 그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무조건 산을 그려. 그 다음에 산 중앙에 평균을 딱 표시를 해. 그 다음에 문제를 봐. 뭐라고 되어 있느냐? 8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와 12보다 큰 부분의 넓이가 같다. 확률은 넓이야. 확률은 넓이. 그러면 8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와 12보다 큰 부분의 넓이가 같으려면 어때야 되느냐? 이 그림은 좌우 대칭이니까 8이라는 곳과 12라는 곳은 평균에서부터 정확하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넓이가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의 평균은 8하고 12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푼다. P가 넓이에요. 응? P가 넓이. P가 확률인데 여기서 이 전체 넓이가 전체 확률이야. 근데 전체 넓이가 2이거든. 그러니까 P는 이 도형에서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그 다음에 그럼 311 311 벌써 있지. 16. 뭐가 16이라고? 아닌데? 16일 수가 없는데? 잠시만 잘못했다. 야 16이 센터인데 그러니까 16이 센터인데 어떻게 16이 나와? 그런데 12?
16이랑 20이랑 몇 차이 나? 4차 2조. 그러면 16보다 4 빼면 12조. 그러죠. A는 12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쪽 그림을 요쪽 그림으로 서로 매칭시키는 거, 매칭. 요 그림을 요 그림. 근데 이 그림은 반드시 어떻게 되도록 돼 있느냐? 평균이 0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은 무조건 1이야. 무조건 1이야. 뭐 웃지 마. 그림 못 꺼냈어. 자, 그러면 봐봐. 요 M 여기 평균이죠? 2. M의 값이 몇에 맞아 떨어져야 되느냐? 0에요. 0에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런데 이쪽에서는 요 변수 있잖아, 변수. 요 변수를 x라고 불러. x축. 그 다음에 요 표준화에서는 이 변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z축이라고 불러, z축. 변수의 끝판왕. 응? 그러면 봐봐. 어떤 m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 값이 몇 이렇게 숫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숫자가 있었겠지. 그러면 그 숫자가 어때야 되느냐? 여기에 딱 이제 맞아 떨어지도록 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z라는 값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숫자에서 평균을 빼. 그러니까 여기에 x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x 좌표가. 그럼 여기는 x 좌표가 몇이니? M m. 그래서 m에서 m 빼봐. 0. 그러면 0에 딱 맞는다고. 오케이. 그렇지 않겠니? 네. 자, 그러면 요 자리는 뭐야? 요 자리는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가 몇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시그마. 1에 맞아 떨어져야 돼. 아. 어? 알아. 단위 눈금 오른쪽으로 시그마만큼 간 것과 2. 단위 눈금 오른쪽으로 1만큼. 여기서는 단위 눈금이 1이야. 1. 시그마로 나눠줘야 되는 거네. 1. 아.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요 자리는 1에 맞아 떨어졌는데 그때는 m 플러스 시그마에서 이렇게 빼면 시그마 남겠지. 근데 이놈이 몇에 맞아 떨어져야 돼? 1에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시그마로 나눠주면. 그러면 mm 딱 떨어지고 시그마분의 시그마니까 1에 맞아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단위 눈금만큼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오면 1에 맞아야 되고 여기는 2에 맞아야 되고 3에 맞아야 된다. 이거 표준화 했을 때. 그래서 우리 표준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표준화 공식 엄청 어렵습니다. 공식은 z는 x-m 나누기 시그마입니다. 그러면 요 x는 문제에서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한테 확률을 구하라. 뭐 a에서부터 x가 b일 때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요 a랑 b가 이 그림의 양 끝일 거 아니야. 양 끝의 값을 넣어가지고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맞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한 번씩 넣어봐서. 그렇지, 넣어서 바꾸는 거야. 그걸 표준화라고 그래.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표준화 한번 보시면은요, 넘겨서 문제를 보면 더 쉬워. 문제 130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야 이거? 130쪽은요, 321번. 네? 우리에게 312번. 예민하시네. 130쪽에 21번이 어디? 2번. 우리에게 확률을 찾아라. 표준화를 했을 때, 요 Z라고 쓰면 표준화된 식에서요. 네. 2보다 작을 확률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산이 있어요. 조그맣게 하나 그려봐. 근데 표준화니까 요 가운데가 몇이에요? 0이에요. 0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으라는 건 0보다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2보다 작을 확률을 찾아라예요. 네. 확률을 찾아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로 아까 표 있었잖아. 표준 정규 분포 표. 그 표를 주진 않아. 왜냐하면 그걸 줄 수는 없잖아. 전부 다. 그래서 어떠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일부분을 줘.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처럼이. 그런데 이 오른쪽 상단은 표를 보면 반드시 뭐라고 거기에 되어 있느냐? P하고 0에서부터 대문자 Z는 소문자 Z라고 돼 있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 무조건 이 표는 0에서부터 오른쪽 어디까지 넓이만 알려준다. 그러면 그 표에서 여러분이 2를 찾아. 2.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 넓이가 0.4772라는 거야. 그러면 이 넓이는 0.5 0.5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1번의 정답이 되는 거야. 로그 3? 로그 3 몇이죠? 0.4771. 1이에요? 아.